예, 안녕하세요. 메딘이 2022년 새 기능 소개 발표를 준비한 발표자 송민입니다. 저는 엔시스 코리아에서 메디니 제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2022년 R1 새 기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세이프티 매니저 모듈이 작년 하반기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 R1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직 또는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KPI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이프티 매니저 모듈에서는 안전 관련 프로젝트의 KPI 속성을 대시보드에 담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FMA 분석의 경우에는 워크시트에서 발생한 태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FMA 안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디텍션 매저나 프리벤션 매저 등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정의한 태스크들을 DSM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태스크 목록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다음으로 항공기 관련된 안전 분석으로 QT 계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불가용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주항공 분야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 ARP 4761 또는 4754 이런 기본적인 표준을 고려한 불가용도 QT 결과를 FTA 결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ADA에서는 베리언트를 고려한 분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세부 사양, 즉 베리언트를 고려한 FMADA 작성과 세부 사양별 햄 분석, 그러니까 SPFM, LFM 분석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에서는 데미지 시나리오를 목록으로 구성하실 수 있게 재사용성, 유지 보시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시스템의 버전 2가 새롭게 반영되었고요. 예, 지금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디지털 세이프티 매니저 새 기능입니다. 현재 메디니는 기능 안전, 그리고 소티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제어기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FTA, FMA, 해접 등과 같은 안전 분석뿐만이 아니라 해저드 분석, 리스크 평가, 그리고 널리 통용되는 핸드북 또는 고장률 DB를 가지고 고장률 추정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디니는 향후 엔지니어링, 특히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세이프티 모듈을 빌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이프티 플랜, 세이프티 케이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가시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메디니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세이프티 매니저 기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2021년 R2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세이프티 매니저 모듈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들의 R&R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메디니로 개발에 사용하셨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 팀에 필요한 자원과 일정, 태스크 이런 정보들을 프로젝트에 연계해서 우리가 관리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2 R1에서는 일정표를 스케줄 바 차트를 이용해서 도식화할 수가 있고요.
MS 프로젝트에서 많이 보시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정보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 룰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룰로 만들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메디니에서 일부 기본적인 룰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운영 사항들을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SM은 전체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들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공해서 세이프티 매니저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KPI 속성을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이제 관리자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프로젝트의 듀 데이트, 프로젝트 관련 내부 태스크 수량,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끝나지 않는 태스크의 수량,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스페이스 로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향후 확장될 계획으로 DSM 기능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TA 관련 새 기능입니다. 메딘이 주요 기능 중에 안전 분석하는 과정에 FTA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기능이 어떤 고장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그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 나가는 분석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장률이 있는 경우에는 고장률 값을 이용해서 고장이 발생하는 가능성의 정도를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소자의 고장률을 알고 있다면은 그 소자들로 구성된 최종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장률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고장률뿐만이 아니라 불가용도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TA를 잘 구축해 놓고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Q average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FTA 분석에서 불가용도 QT 계산 결과를 평균과 월스트 케이스를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항공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필요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분석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기능 안전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비록 이제 항공기 개발에서 주목하는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개발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의미 있는 기능 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TA 분석에서 참 거짓으로 구성된 불리언 이벤트가 새롭게 제공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최상 이벤트를 정해 놓고 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이벤트를 전개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베이직 이벤트를 true, false로 1 또는 0 값의 확률로 이제 이벤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제품의 형상이나 세부 사용으로 이제 FTA 전개 과정에서 특정 노드 이하를 이제 불리언 이벤트로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FTA 하이 가지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 기능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리언트를 고려한 FMADA 분석입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FMADA 시트, 워크시트를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컬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베리언트 컬럼이고요.
예, 이 제품이 어떤 베리언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기본 베리언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양에만 적용되는 SPI 통신이 들어간 버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보들을 베리언트 항목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하는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룹을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리언트 대비 이 베리언트에 해당하는 평가 그룹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제품의 베리언트별로 지금 보시면 네 가지 형태의 네 가지 타입의 베리언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타입 각각에 대한 SPFM, LFM 계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한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된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베리언트를 고려한 FMATA 분석이 추가가 되었고요. 제품의 다양한 세부 사양을 고려한 기능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어기를 구성하고 있는 FMED의 정량적인 안전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어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자를 하나씩 모두 따져서 어떤 소자가 고장이 날 때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따지는 게 이제 FMED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같은 플랫폼의 동일 제품이지만 가격 정책이나 제품 차별화를 위해 제품의 사양이 일부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시리즈와 거의 외관이 비슷하지만 램 사양이나 이미지 센서 사양이 약간 떨어지는 저가형 A 제품군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베리언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제품들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베리언트에 맞는 이제 FMAD 분석을 추가로 해야 되는 수고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통해서 하나의 FMEDA 워크시트를 통해서 다양한 형상을 고려한 햄 분석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능으로 다수의 사양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FMEDA 워크시트를 통해서 다양한 SPFM, LFM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제 관련된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추가 기능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이제 2021년 때부터 일부 기능이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사이버 시큐리티 ISO 21434 표준이 확정이 되면서 그 최근 확정된 표준 기준으로 메디니 기능이 일부 업데이트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2년 R1에서 데미지 시나리오가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전 메디니에서는 스레 시나리오에서 물론 이제 데미지 시나리오를 고려한 해저드가 식별이 되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콘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이제 식별자로서의 그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R1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미지 시나리오가 하나의 콜렉션 형태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양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기능 안전에서 해저드 리스트로 해저드를 구분하고 식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데미지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데미지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 분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스레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코드 연결해서도 해저드 관련 데미지 시나리오, 그리고 데미지 시나리오 관련 스레 시나리오 순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정된 이제 ISO SA 22434 표준에 따른 이제 사이버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새로운 템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기능 이외에 기타 3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니는 시스M의 버전 2를 2022년 R1부터 지원합니다. 시스M의 버전 2,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표준이죠. 이 표준의 완성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표준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안정화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메디니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럭처 모델링이 이번 2022년 R1에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메디니에서 기존 시스템의 버전 1로 제공되던 내용과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의 버전 2 표준이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돼서 완성이 될 텐데, 이 표준이 완성되는 과정에 맞춰서 메디니도 관련 기능을 계속 이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능 개선들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선택 개선에 관련된 겁니다. 시스템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할 때 큰 범위를 선택해서 전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택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객체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선택 카테고리가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범위 안에 있는 쉐이프만 고를 수도 있고요. 또는 라벨 또는 커넥션만 고르셔서 거기에 맞는 속성 정보, 어피어런스, 예를 들면 선의 굵기라든가 면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깅입니다. 모든 설계 정보는 속성창에서 태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모델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은 각각의 엘리먼트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은 PP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어떤 상자나 선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메디니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태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태깅을 리뷰가 되었다, 뭐 리퀘어먼트가 수락이 되었다, 에이스파이스 관련이다, 뭐 기능 안정 관련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식별을 태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설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랩소디의 뉴텀 형식으로 구성된 다시 말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정보들을 랩소디를 사용하시면서 담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하실 때, 메디니로 불러오기를 하실 때 그런 정보를 함께 가져오실 수가 있게 그런 이제 지원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2022 R1에 소개된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하실 때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메디니 세션